차량에 타봤는데 네. 제가 아는 K5랑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원래 이런 건가 싶은 부분이 있기도 한데 네. 실내도 튜닝이 많이 된 건가요? 실내 같은 경우도 네, 어느 정도 튜닝은 되어 있습니다. 당장 여기서 보이는 핸들 같은 경우도 이게 올류 K5 2세대라고 했는데 2.5세대 모델의 GT 핸들에다가 이제 카본 수전사 되어 있는 핸들이랑 에어백을 교체한 거거든요. 패들 시프트도 엄청 멋있는데 연장킷 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것도 직접 했고 이런 거는 이제 연장킷이나 이런 핸들 세모 같은 거는 중국에서 직구로 좀 저렴하게 구매해서 장착했습니다. 보이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직접 시공을 한 거고요. 아 이것도 직접 시공을 하셨어요? 네네. 트림 다 까서 뒤에도 이제 다 되어 있고 이제 앱이랑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도 이런 카본 같은 거 요거는 이제 랩핑을 한 거고요. 중국산 필름이라서 조금 질이 안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붙이는 타입의 커버류들 이런 것들 커버류들이고 여기 또 보니까 뉴페이스 기어봉이라고 하는데 브랜드는 요것도 이제 직접 달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누르면은 비상등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식으로. 오 그럼 원래 비상등은 어디예요? 원래 비상등은 여기 있는데 시계를 장착해 뒀는데요. 이것도 그냥 누르면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로 많이 사용하고 후진도 연동돼 있어서 후진하면 바로 비상등 나오게끔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후진하면 바로 비상등이 나와요? 네네. 아 그리고 튜닝은 아니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풀옵션 모델이라서 이렇게 어라운드 뷰도 당시에는 잘 없는 국산 중형에는 어라운드 뷰가 순정입니다. 이거는 순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화질이 조금 커지면서 이게 좀 깨진 건데 이 화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품을 장착을 직접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좀 큽니다. 원래는 한 8인치인가? 순정이 그럴 겁니다. 이게 12.8인치였나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조금 큽니다. 여기 안에서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그 뒤에 좋은데 제 차도 달아주시면 안 되나요? 아 BMW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아 이런 건 비용이 얼마나 정도 하죠? 아 요거는 이제 모델의 성능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차이가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모델로 왜 여자친구 눈치를 보고 튜닝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실 때마다 눈치를 보고 계시네요. 아니에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세일을 할 때 샀던 모델이고 제일 좋은 모델이고 40만 원대에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세일을 되게 강조하시네요. 아, 네. 그냥 사면 좀 비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사거나 중국에서 직구하나 어차피 제품은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AS나 이런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망가지면 직접 고친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중국 직구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그럼 원래 거를 탈거를 하고 붙이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요거 다 탈거하고 뗀 다음에 얘는 옵션이 좀 많기 때문에 배선 작업도 다 하고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다이로 하려면 안 되겠네요. 이제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안에 옵션이 얼마나 들어있고 배선 작업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따라서 작업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블랙박스인가요? 블랙박스는 여기 따로 있고 얘도 이제 블랙박스의 역할도 하지만 룸미러형 안드로이드라고 해서 후면을 바로 비춰주는 겁니다. 이게 룸미러 대신에 이렇게 카메라를 뒤에 선을 따가지고 뒤에 카메라를 달았기 때문에 카메라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밤에는 조금 시인성이 안 좋은데 지금보다 좀 더 밝고 그럴 때 시인성이 좋고 말씀 주신 것처럼 블랙박스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달아둔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앞뒤로 볼 수 있고 지금 저는 주로 뒤로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구매하면 몇만 원이면은 구매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성비가 좋은 튜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걸 달면 룸미러로 그냥 볼 때보다 훨씬 좋은가요? 네, 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와이드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좀 깔끔하게 확실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대체로 K5 타시는 차주분들 만났을 때 이걸 보면 굉장히 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저기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인가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애프터마켓 제품 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는 폰터스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가로 사면 좀 비싸요. 저게 거의 40만 원 가까이 티맵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좀 비싼데 저는 이제 중고나라였나? 아니면 번개장터 둘 중에 하나에서 좀 저렴하게 파시는 분이 계셨어가지고 중고로 구매해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알뜰하게 튜닝을 하시고. 네, 할 수 있는 거는 알뜰하게 중고나 아니면 직구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그냥 핸드폰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에 인포카나 OBD2 연결해가지고 이제 차량 진단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중국산 OBD2가 있어요. 뭐 한 2,000원, 3,000원이면 사거든요. 그거랑 이제 핸드폰 남는 걸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차량의 엔진오일 온도나 미션 오일 온도, 제로백 테스트 이런 것들 할 수 있게끔 연동을 시켜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터보 바 같은 경우도 있고 이건 그냥 재미로 해놨는데 보통 친구들이 보면은 택시 미터기인 줄 알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택시 미터기로. 네. 그리고 여기 람보르기니 튜닝인데 이거 빠질 수 없죠. 람보르기니 튜닝 스위치. 네, 요 같은 경우는 한 2,000원인가 3,000원? 중국 직구로 샀고 닫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다니고 누가 보면은 나 람보르기니야 뭐 이렇게 그냥 장난치려고 산 겁니다. 튜닝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타는 것처럼 타고 교통 법규 잘 지키면서 타면은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취미의 영역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뭐 제가 만약에 게임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게임하는 사람 보고 뭐 저기다가 시간을 저렇게 허비하냐, 저 시간이면은 일을 한다든지 차를 만진다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중합니다. 튜닝 하신 부분들 중에서 제일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랩핑을 제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원래 이 차량을 처음에 가져왔을 때도 무광 그레이로 랩핑이 되어 있었거든요. 랩핑 색상을 고른 거는 이제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가 빨간 차 한번 타보고 싶다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제 색상도 괜찮고 K5에는 빨간색이 없기 때문에 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K5엔 빨간색이 없어요? 해외 수출 모델에는 있는데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빨간색이 없습니다. 어쩐지 K5가 낯설더라고요. 네, 보통 그래서 K5라고 잘 생각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흰색 검정색만 있는 도로 위에서 빨간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랩핑을 바꿀 때 빨간색을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만족합니다. 여자친구가 일단 제일 만족했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만족이 저의 120%의 만족이기 때문에 아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튜닝 하신 것들 중에 제일 비추하고 싶은 튜닝이 있을까요? 비추... 다 만족하시나 봐요. 웬만한 것들은 다 만족하는 편인데 일단 저는 직접 튜닝들을 했으니까 만약에 자신이 직접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차량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많이 없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 튜닝 같은 경우는 도어 같은 것도 뜯어야 되고 배선 작업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직접 하신다 그러면은 지식이 없는 기준에서는 좀 비추를 할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들이고 그냥 업체에다 맡기는 게 몸도 편하고 심신에도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품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업체에 맡기고 이러면 좀 비싸거든요. 가성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 8인치 내비게이션에 이제 유보까지 들어가 있어 원캐 시동이나 이런 것도 돈 주면 다 매달 할 수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근데 저는 이 큰 화면을 원했기 때문에 한 건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맡긴다라고 하면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돈을 모아서 더 높은 급의 차를 사는 게 보통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튜닝 해놓은 것들이 대체로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굳이 꼽자면 그렇다는 거지 뭐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비추하시는 거는 거의 기능상으로 비추를 한다기보다는 가성비적인 부분에서 비추를 많이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돈을 쓴 만큼 비추를 하기가 힘들어요. 다 도움이 되고 저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비추하기 힘들고 가격이 높은 것들은 아무래도 앰비언트 사실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심비라고 하죠. 좀 비추하는 편입니다. 혹시 차량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지금 트립상 평균 연비는 오늘은 4.9가 찍혔거든요. 아까 공회전도 많이 시키고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거고 보통 서울 시내에서 탈 때는 한 7, 8 요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고속에서는 10 이상 정도는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연비 최악일 때는 시내에서 3, 4 이렇게도 나와봤고 고속에서 진짜 제일 잘 나왔을 때는 한 15, 16 요 정도까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연비에 만족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연비가 안 좋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차량은 2000cc의 터보가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전 출력 대비 연비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자동차도 좋아하시고 스포츠한 주행 이런 것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나요? 좋아하는데 서킷이나 이런 데도 좀 도전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여자친구가 좀 그런 걸 무서워해가지고 시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자친구랑 많이 타기 때문에 그렇게 스포티한 주행은 많이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되게 엄청 안전운전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 제일 안전운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원래 평소에 이렇게 운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촬영이라고 안전운전 하시는 건가요? 보통 이제 여자친구가 동승에 있을 때는 좀 얌전하게 하는 편이고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스트레스를 풀고자 도로가 좋은 데서는 누가 봤을 때는 과학자로 보일 수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은. 그렇다고 해서 엄청 또 밝지도 않아가지고 이 모델 같은 고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옵션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그 차선 유지해주는 기능도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GT카 성향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향이. 그래서 달릴 땐 달리고 편하게 달릴 때는 그냥 크루즈 놓고 달리고 그렇습니다. 아반떼 N이나 벨로스터 N 그런 쪽은 관심 없으셨어요? 제가 이 차량을 중고로 가져올 때는 벨로스터 N은 있었는데 그 아반떼 N은 없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반떼 N은 그 당시에는 못했었고 벨로스터 N은 좀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거 타기 전에는 벨로스터 1세대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벨로스터 N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이제 듣고 보고 했던 시기여가지고 제가 벨로스터 타면서 그 벨로스터 특유의 잡소리라든지 협소한 공간이라든지 플라스틱 카무니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구매 선상에서 빼놨습니다. 김지금 님도 이제 친한 동생분이 벨로스터 사셨잖아요. 그것도 보셨어요? 네, 봤죠. 차량은 진짜 가격 대비는 만족하는데 1세대 같은 경우는 N도 분명히 만족할 거예요, 사면은. 근데 좀 더 편하고 그런 차를 사고 싶었어가지고 GT 성향의 차를 그래서 스팅어를 보다가 K5로 선회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도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이제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 팝콘 배기음이나 이런 출력적인 면이나 이렇게 보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데일리용으로 보단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뭐 서킷용이라든지 세컨카 개념으로 좀 구매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 차량을 타고 나서 스팅어를 계속 아른아른 거렸던 이유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동 트렁크나 이런 것들도 좀 아쉽더라고요.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를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차량이라서 근데 그게 또 있고 없음이 별건 아닌데 지금 있으시잖아요. 은근 좀 차이 나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뭐 전동 트렁크 그냥 뭐 손으로 닫으면 되지 뭐 이걸 버튼을 눌러서 닫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전동으로 열릴 때 그 쾌감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좀 편해요. 뭔가 그니까요. 뿌듯해요. 네. 닫히는 거 보면 너무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 K5를 타면서. 가변대기를 켜고 잠깐만 달려봐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킨 건가요? RPM 낮을 땐 별로 티가 안 나서 아 확실히 이게 뭔가 살짝만 달릴게요. 오. 네, 이렇습니다. 네. 확실히 출력이 좋네요. 그냥 일반적인 1.6 터보나 2.0 NA 모델 국산보다는 출력이 아무래도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이걸 막 엄청 고성능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국산 안에서 고성능이라고 하면 뭐 스팅어나 제네시스 G70 3.3 요 정도는 돼야지 좀 고출력의 스포티한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요 정도면은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함 없는 정도의 출력을 가진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다음번에 기변을 하게 된다면 어떤 차로 기변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부분이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원래 제가 이 차량을 살 때 구매 후보군에 있었던 차량이 스팅어였었고 그리고 테슬라 모델 3였어요. 그 당시 5,999만 원 요럴 때여가지고 전기차를 한번 타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고 할인도 하고 이제 유지비적인 면에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기차도 많이 시승을 해봤거든요. 국산으로 뭐 EV6 GT 라인이나 GT 이런 것도 해봤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저한테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소리가 없는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감성적인 부분이 조금 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출력이나 편한 거나 유지비적인 면은 전기차 쪽이 좋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나 이런 걸 좀 눈여겨보긴 하는데 좀 고민입니다. 전기차는 근데 튜닝을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쵸. 전기차를 사도 튜닝을 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할 게 많진 않아가지고 또 제가 요즘 많이 나오는 CUV EV6 같은 차량 있죠? 그런 차량을 시승을 해봤을 때 저한테는 좀 포지션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좀 높고 좀 붕 떠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최소한 세단형의 차량을 좀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타던 게 익숙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신차들을 좀 보고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지금 당장 봤을 때 소나타 요 며칠 전에 신형이 나왔더라고요. N9 2.5 터보 원래도 있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그런 차량에 한 급 정도 더 높은 차량이 나오면은 좋겠다. 국산으로 가성비 있게.
그러면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이번에 촬영 신청을 하게 되신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량이랑 함께 했을 때의 추억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건 제 개인적인 거고, 이 채널의 취지에 맞게 봤을 때 이 차량 자체가 물론 튜닝은 돼 있지만 튜닝 안 돼 있을 때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출력 대비나 이제 옵션 대비 중고로 구매했을 때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K5가 구형 이런 2세대 같은 경우 사람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제 차선 이탈 방지나 뭐 어라운드 뷰 이런 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좀 놀래요. 그런 게 K5에 들어가 있냐고. 옛날 K5에도 풀옵션이나 옵션이 좀 풍부한 걸로 구매하면은 중고차 구매할 때 가격 선정이 좀 많이 감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채널에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즐거운 촬영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K5 2세대 이 GT라인 차량 같은 경우 희귀하고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튜닝카라고 아마 좀 안 이롭게 보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당장 하나의 문화다 이렇게 받아들여 달라라고 강요까지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안 좋게 보신다면은 겸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댓글로 표현을 하면은 또 그거에 상처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 말고도 이제 다른 튜닝카 모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 같이 좋자고 재밌는 영상 촬영도 하고 다 같이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출연을 했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악플을 상가해 주시면은 저도 감사하고 김지근 님도 감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을 한번 쓱 보니까 튜닝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되게 색깔도 화려해요. 이런 쪽에서 좀 취미가 있으신 거예요? 일단 네, 자동차를 워낙 많이 좋아하고, 이거 뭐 보시면 랩핑 돼 있는 건데 빨간색으로, 이것도 뭐 직접 한 거고, 대부분의 튜닝 같은